저기 회장님 어서 오세요. 네네네. 저기 장로님 안 오셨나요? 이름이 뭐더라? 장로님 또 한 분 계시잖아. 오신다 그랬는데요. 아, 네. 네네네. 와, 멋져요, 장로님. 제일 젊은 것 같아요. 강동구에서. 반가워요. 우리 여기는 저기 여기 안산이 앉아요. 여기 여기로 앉으시라래요. 여기. 이거 좀 찍고. 괜찮아.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시면 여기 앉으시고 일로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앉으세요. 저는 왔다 갔다 해야 돼. 저기야 이동 분단이. 가위 어디다 놓으셨어요? 가위. 어서 오세요. 권사님 이것 좀 가위 됐습니다. 우리 얼로 하니까 중간중간 고정시켜주세요. 여기 안쪽에도 있는데요. 아래쪽에 내가 있어요. 저걸 접고 왔어. 물려. 다리가 없으면 의자로 앉고 도맹대 선교사님 어디 가셨어요? 안내하고 계셔? 그럼 여기 자리를 좀 안내해야 되는데 여기로 앉으셔. 저 앞으로 앉으셔. 이거 이 자리에 앉아요. 네. 안 들어가시면 자리에 앉으셔요. 자, 바깥에서 안내 쓰시나 봐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화장실 때문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 화장실은 1층에 내려가시면 있고요. 또 바로 뒤편에 화장실이 하나가 있고 바로 이쪽으로 나가서 오른쪽 편으로 들어가면은 화장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 화장실 2개 있고 1층에 화장실 2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오셨네. 어디 앉으실까? 여기 앉으셔. 여기 앉으시오. 내 거니까 여기 앉으셔요. 나는 저 요거 좀 찍고 왔다리 갔다 할게요. 제가 모시고 올게요. 모시고 올게요. 우리 황옥준이 좀 하나를 하이라이트 좀 잡아줘. 와 이쁘다. 강동구 마을 대표님들. 왕 부장님 지금 몇 시예요? 지금 4시 됐습니다. 아, 벌써요? 고덕이동 비대표님 반가. 어서 오세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이게 안녕. 어느 민족. 강태 저희가 되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빈자리 앉으세요. 편한 자리 빈자리 앉으세요. 자유마을 바람 안녕. 그래고 내가 방송신문에 전화했더니 마을 팀에 있고 안녕하세요. 원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성경기 회장 왔습니다. 네, 저기 오셨잖아요. 저기요. 저기.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강동의 자유마을 저 옆, 앞, 동 옆으로 가셔요. 대표님들 일로 해서. 이렇게 또 봉사자 임원들 이렇게 모이기는 처음인 것 여기로 같아요. 가세요. 거기 뭐 강동호 가요? 화이팅 한번 해봅시다. 강동호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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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어서 오세요. 목사님 어서 오세요. 장학규 목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어서 오세요. 얼른 오세요. 얼른 들어오세요. 강동구에서 여기 앉으셔도 돼요. 여기. 2개월에 한 번씩 앉으세요, 여기 동대표 앉으세요. 모임이 있어요. 네.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어서 와. 근데 동대표만 모였는데 이번에는 임원진들 다 모이는 걸로 불시해가지고 어저께 아침에 오늘 모여주세요 그랬는데 이렇게 단합된 모습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요
제가 강동구의 만부장이고 실행위원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못한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또 강동구에는요, 실행위원장님이 저는 갑이고요. 실행위원장님은 저기 계셔요. 박대식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갑자기 장일 목사님이 우리 자유마을 총재님이셔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감사하게도 우리 복 받아가지고 2시에 오시게 됐습니다. 또 늦으신 말하더니 금방 도착하셨어요.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오늘 바쁘셔가지고 가셔야 돼요. 간단하게 말씀 전하실 테니까는요. 한번 우리 목사님 나오시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 대표님 빈 자리 앉으면 돼. 그냥 빈 자리. 어제 해주세요. 네, 앉으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정광훈 목사 만나고 강동구의 자유마을 분들을 만나러 온다고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전 목사님 보고 여기 다시 모일 때는 밥 사라고 그랬어요. 지금 저기 책자를 내가 할 것이 다 나눠드리는데 우리가 왜 자유마을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전 목사님한테 책 좀 찍어달라고 했더니 안 찍어줘서 내가 그냥 찍었어. 자유마 대한민국 바로 알기. 자, 책 저도 한 번 좀 갖다 주세요. 아니 책 여기 남은 거 있죠? 다 받으셨어요? 아니 전 목사님 나한테는 다 그 전준환 목사님이 여기 강동구 계시죠? 네. 나 다 왔어 그러더니 나보다 더 늦어. 제가 여기 저기 5시에 약속 있는 걸 내일로 미뤘기 때문에 조금 늦게 가도 돼요. 그러니까 책자 한번 쭉 넘겨서 보세요. 뭘 강의를 하고 오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여기 지금 강동구에는 총 몇 명이 되나? 지금요? 아니 우리 그 가입된 숫자가 저는 모르겠어요. 강동구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는 숫자와 다르다서요. 자 여기 그러면 총 저기 동네가 몇 동네예요? 18동입니다. 18동네. 19동에서 한 동이 재건축해서 없어져가지고요. 네. 18동입니다. 18동. 네. 그러면 한 동에 임원진들이 10명? 12명씩 다 12명. 세워진 상태고요. 그러면 많이 안 왔네. 아, 저희들이 어저께 불시에 오늘 네. 온 거라. 그러면 대표들은 다 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1동, 2동 이렇게 돼요? 네. 네. 그 1동 한 거죠. 그 저기 가불이 있습니다. 갑의 1동. 가베 1동. 벌떡 소리 들어보세요. 네. 가베 1동 다 손 들어보세요. 갑의 그 네. A, B로 돼 있죠. A, B. 네. A, B. 차 목사님 모두 다 들어야죠. 왜 손 안 드셔? 네. 갑. 네. 갑들 다 들어보세요. 갑의 대표. 갑 대표들 다 보세요. 갑 일어나봐. 갑. 뭐 갑 빼면 다 없네. 갑이 11동입니다. 갑이 11동. 네. 감사합니다. 한장 주시고요. 저 뒤도 있고요. 네. 저 뒤에도 네. 계시고. 아 저쪽도 지금 네. 네. 아, 유리문 네. 비친 건 줄 알고. 네. 아니에요. 예. 을. 네. 을들 일어나 보세요. 을. 대표들 다 일어나세요. 네. 을. 네. 네. 다섯. 지금 잘하세요. 지금 여기에 네. 그 내가 저기 특별히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그 기자분들이 지금 와 계세요. 와서
이거 잘 좀 글 좀 쓰게 하려고 내리세요. 앉아.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갑을밖에 없습니다. 갑을. 네. 아, 갑을. 아니 나는 1동, 2동 이렇게 하려고. 아, 갑을 해서 이제 각 네. 동마다. 네. 이따 목사님 오시면 제가 얘기를 할 텐데 네. 지금 이게 이제 우리 그 자유마을만 조직이 돼 있죠. 네. 그러면 여기 들어오지 않은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 네. 그 지역에 있는 그 국민의힘하고는 같이 이렇게 모임을 갖는 법 같진 않나요? 아직은 그들과 같이 이렇게 조직도 안 돼 있고 관리도 안 돼 있고. 저희들이 몇 번 갔었는데요. 네. 형식적으로만 하지 이쪽에 아 그러면 동참을 안 이렇게 하고 수액을 있어요. 박아야 돼. 너희들 다음부터는 국물도 없어. 안 박아주면 안 뽑아준다. 네. 왜냐면 표가 힘이에요. 표가 힘.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데 제가 이제 서울 중구에 있잖아요. 이런 멤버들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국민의 힘의 식구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 세력이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이번에 광화문 우리 대회할 때도 그 세력들이 다 왔어요. 그 국민의힘 세력들이. 우리 자유마을만 온 게 아니고 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자유마을이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의힘 당대회가 있어요. 9월 4일 날. 9월 4일 날 그 중구에 당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가서 인사만 하고 그만큼 자유마을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강동구도 여러분 분명히 알으세요. 모든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왕이요 왕. 그 전에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그 전에 그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서울역을 딱 내려서 기차에서 내려서 보니까 태극기가 거꾸로 달려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역장한테 가서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가 나라의 돈을 받아먹고 사는 놈들이 태극기도 하나 똑바로 못 다냐? 호통을 치니까 이분이 무서워서 보들보들 떨면서 잘 달겠습니다. 잘 똑바로 하라고. 그리고 이제 돌아 나오니까 죄송하지만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더래. 그런데 목사요 그러면 욕을 바가지로 할 것 같더래. 그래서 이분이 뭐래? 내가 누구냐면 말이야. 대통령도 붙였다 떨어뜨렸다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그냥 생각할 틈에 도망왔대. 그만큼 한 표가 당락을 결정하는 거죠. 당락.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되면 우리 지역에서 그 전에 구청장이 굉장한 좌파예요. 그래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와서 막 우리 예배 중인데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막 숫자 세 헤아리고 막 이런 회방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모아서 제가 이렇게 식당에 다 모아놓고 우리 이번에 구청장을 바꿔야 된다. 그래가지고 새로 나온 구청장들을 놓고 패널 토의를 시켰어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아놓은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식당에 앉아요. 거기도 이제 중국집에서 우리가 모였는데 오늘 중국집에서 모이는 거 보니까 무슨 일 날 것 같아요. 그때 중국집에서 모여서 목사님들이 결정하기를 이번 구청장은 바꾼다. 이렇게 결정했어요. 바꾼다. 근데 그 구청장이 우리 교회 집사예요. 우리 교회 집사. 그래가지고서 했는데 새벽 2시 반이 됐는데 1200표로 우리가 지고 있는 거예요. 1200표.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거기 가 있다가 연락이 오는데 목사님 3통 남았는데 1200표 지고 있습니다. 이건 끝났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와요. 그런데 또 MBN에서 뭐라고 하니 당선 유력 서양호 이렇게 해가지고 꽃다발까지 주더라고요. 아 이게 졌다 하고 이제 연락이 오길래 야 예수 믿는 사람은 0.0001% 가능성도 보는 거야. 그런데 그때부터 세 통에서 몰표가 나와가지고 489표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다들 뭐 꽃다발까지 받고 뭐 다 된다 그러는데 내가 지금 기다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자유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얼마나 우리가 마을 활동을 해야만 하느냐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보면 책을 먼저 보시면 제일 앞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건국되었는가
이승만 대통령의 4대 핵심 사상, 그 다음에 주사파 헤게모니 가치관, 대한민국의 현실, 이런 것들을 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승만 대통령 이렇게 나오죠. 네, 이분이 요한웨슬리라고 하는 영국 사회가 부패돼 가지고 이제 그 칼 마르크스가 뭐라고 하냐면 영국이 앞으로 공산화가 될 거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의 80%가 이 지주들에 의해서 너무 착취를 당하고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었어요. 노예제도가 노예를 막 사고 팔고 할 게 있고, 그리고 지주들이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주인들이 세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잔인하게 세를 빼먹었냐면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면 햇빛세를 받아먹었어요. 햇빛세. 그래가지고 창문이 크면은 햇빛세를 비싸게 받고, 창문이 적으면 작게 받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돈이 없는 사람들이 창문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햇빛세를 못 내니까. 그래가지고 곰팡이나 세균들에 의해서 집집마다 그 당시에 사람의 평균 수명이 16세에서 18세였어요. 그러니까 16, 18이면 평균적으로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때에 이 칼 마르크스가 영국 사회를 보면서 앞으로 이 나라는 노동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지주들이나 건물주나 이런 사람들, 재벌들 다 죽여버리고 이제 앞으로 공산국가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목사님 한 분이 정광훈 목사 같은 분이 깨어났어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 존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무슨 소리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가진 사람들이 나누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그리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민간요법을 개발하고,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국민체조를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저들을 잘 교육을 시킨 다음에 장사를 하려고 할 때 헌 책방이나 또 이렇게 헌 구두점 수선을 하려고 할 때 돈을 빌려줘요. 근데 이자는 안 받고 너희가 이것을 벌어서 갚아라 그러는데, 역사적으로 본데 놀라운 거는요, 돈을 빌려간 사람 가운데 이 갚지 못하고 돈을 뜯어먹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영국사에. 그 정도로 대단한 나라가 영국이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프랑스라든지 뭐 다른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피해 혁명이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혁명이 없는 나라는 어느 나라였으면 영국 하나만 혁명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의 이 책을 이승만이가 감옥에 있을 때 아펜젤러 선교사가 성경책 하나하고 주니어 메소디즘 히스토리라고 하는 영국 사회의 잘못된 것을 뜯어고친 책, 그 책을 주는 바람에 이 이승만이가 영어를 잘했거든요. 젊었을 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책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아, 우리 대한민국도 신분제도를 개혁해야 되겠다.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이 고종황제 시대니까 왕정정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반과 천민이 심했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렇죠? 네. 여러분들 지금 성이 옛날로 말하면 양반이에요, 천민? 양반이었어요? 다 양반이라고 그러더라.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양반과 천민으로 해서 양반만 한문을 배우게 하고 글을 알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글을 아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됐느냐 그랬더니 12%. 글 모르는 사람이 88%였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이런 걸 보면서 그 감옥에서 뭘 깨달았냐면, 앞으로 이 나라의 신분을 개혁해야 되겠고 양반 천민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 다음에 양반만 글을 배우는 걸 없애야 되겠다. 모든 사람에게 글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 책을 깨닫게 이 책을 통해서 깨닫게 됐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농지개혁, 희년 사상이 있으면 원주인에게 땅을 돌려주는 건데, 우리나라에 보니까 지주들이 땅을 이렇게 빌려주고 나서 얼마씩 농사 짓는 사람 걸 뺏어가면 50%씩 가져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못 사는 사람은 못 살게 되죠. 근데 영국 사회도 이제 이 성경에 보면 그 성경에
로마 시대 때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50% 주인이 가져가고 거기서 25% 로마에서 세금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10%는 종교세를 가져가고 2%는 주민세를 내고 그러다 보니까 13%를 가지고 1년을 살다 보니까 가난하게 살았던 거예요. 이것을 이제 뜯어 고쳤던 것을 보고서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농지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에서 쌀 나는 것을 150%를 주면 3,000헥타르의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어요.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나라의 농지 개혁을 했는데 그 농민들에게 땅을 농사 짓는 사람만 땅을 소유할 수 있다. 그 법을 만든 게 이승만. 지금도 여러분 땅을 농토는 농부들만 소유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농부가 아닌 사람이 소유한 거는 지금 불법이에요. 불법.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 당시에 이승만이가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기반은 이승만이가 다 닦고 놓은 거예요. 이승만.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던 웨슬리의 영향을 받았고 성경의 영향을 받았다. 여기 보십시오. 이승만은 신앙과 애국을 결합하여 복음으로 개화된 신앙인들과 함께 애국전선으로 나왔대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 가지고는 절대 나라를 새로 세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양반들 사고방식 가지고 있는 사람 가지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영국 사회가 막 그 매춘 뭐 이런 것들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 좌파 애들이 성에 대해서 미화시키고 동성애를 미화시켜가지고 아이들은 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학생들한테 그 알바를 가르치는데 5만 원씩을 받고 알바를 하는데 학문 알바를 합니다. 상문 알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에 대한 학문을 내주고 5만 원을 받는 거예요. 이런 거를 지금 이 동성애를 학교에서 애들이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요 우리가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끔찍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나라가 지금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 맨 밑에 보면 웨슬리는 노예 해방도 했고 사회혁명을 해나갔다. 다음에 넘겨서 보십시다. 넘겨서 보면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금일에 시작. 금일에 조선 기독교인은 국가의 흥과 종교의 성세를 확고히 인식하며 종파 교리에서 단연 추월하여 대범단결로서 일대 공동운동에 참가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나라 사랑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자유마을도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애국해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동네에 보면 뭐 예수 믿든 안 믿든 그리고 뭐 당이 뭐 국민의힘이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 같이 모이자. 그래서 모여서 이 운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감동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보니까 구국운동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해야 되고 거기 보세요.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결합한 민족 신생운동. 왜냐하면 민족 신생이라는 것은 민족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도 새롭게 깨우쳐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목사님 밥 살 사람은 늦게 와도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 회장하고 초대했대. 아멘. 이렇게 옛사람 안 돼. 여기 새서울교회 목사님이세요. 새서울 아세요? 네, 새서울교회 아시죠? 예. 새서울교회 목사님인데 돈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좋아요. 예. 그 목사님이 아주 조직의 천재, 조직.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우리 하면은 여기 조직을 잘 할 수 있어요. 난 목사님들 많이 만나서 봤지만 이렇게 조직력이 탁월한 분은 처음 봤어요. 근데 목사님이 아마 이렇게 할 때 이게 헬렐레 한 거를 타이트하게 묶기 위해서는 오시지 않았나 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뜨거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거기 보시면 맨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마음이 잘못된 백성이 주인이 된들, 교육을 받은들, 잘못된 세상만 만든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마음을 바로잡을 것인가? 결론은 기독교 복음이다. 이승만이가 그 당시에 뭐 하나도 있고 뭐 다 있지만은 무엇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느냐? 그거는 기독교의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잘못된 제도를 뜯어고치는 거는 서양의 기독교의 복음으로만 바꿀 수 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여기 봅시다. 개방, 신학문, 외교, 주권, 도덕, 자유가 중요하지만 기독교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허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넘겨서 보시면 이승만 대통령의 4대 핵심 사상인데요. 아까도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게 뭐예요?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를 세우겠다. 네, 그게 기독교 입국론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배제 학당 한성 감옥에서 예수를 깊이 만난 이승만은 백성들을 기독교로 새롭게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전부 다 노예 생활, 뭐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운명이야, 팔자야, 뭐 늘 그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허면 팔자 타령하잖아요. 운명이 그래 이런 거를 딱 뜯어고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기독교 입국론에 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의 복음화를 획기적으로 피했다. 젊은이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뭐냐면 군대 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누구냐? 목사예요. 그래서 그게 군목제도를 1951년도부터 한 거예요. 감옥에 가면 사람을 죄수들을 뭘로 바꿀 수 있느냐? 기독교의 복음이다. 그래서 형목, 그 다음에 또 학교 가면 학생들을 새롭게 선도할 수 있는 건 교목, 이런 거를 다 그 당시에다 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 토지개혁 있죠? 아까 제가 설명했죠?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위에 보면 열심히 농사 짓는 사람은 다 무너져가는 집, 그쵸? 밑에 빈둥빈둥 놀고 있는 땅 가지고 있는 양반들은 대골집.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조선이라는 나라는 웃기는 나라. 이러는 사람은 쫄쫄 굶고 있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은 배 터지게 먹고 사는 나라. 이상한 나라라. 근데 이걸 개혁하는데 여기 보시죠. 이 토지개혁을 이승만이가 한 거예요. 토지개혁 하기 전에는 어떻게 되냐면 15%의 양반이 땅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승만이가 아까 얘기한 대로 150%의 그 소작비를 내면 땅을 3,000헥타르를 소유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소유권을 갖게 했고 김일성이도 토지 개혁을 했는데 그들은 소작권을 줬어요. 소작권. 농사를 지면 세를 내는 소작권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혁명 쟤들이 6.25를 일으켰을 때 뭐라고 하냐면 남한의 농부들이 폭동을 같이 일으켜서 남한은 멸망할 거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6.25가 일어나기 전 1950년 4월까지 농지 개혁을 완성했는데 그때의 농림부 장관이 누구였냐면 조봉암 씨예요. 조봉암. 그러니까 이걸 완벽하게 해놓고 나서 농지가 다 소유되고 났는데 6.25가 터지니까 농부들이 자기 땅을 뺏기려고 그래? 안 뺏기려고? 안 뺏기려고. 그래서 도끼, 쇠소시랑 뭐 이런 거 들고 와서 북한애들 때려 죽여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래서 그때에 그 박헌영이가 전쟁 일어나면 농민들이 같이 우리와 싸워줄 겁니다 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이제 박헌영 그때 죽였죠. 김일성이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소작권은 농사 지을 수 있는 권리만 준 거지 남한은 소유권을 줬잖아. 이 농지는 네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농지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헐값에 뺏기니까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뭐였냐면 일본이 이제 그 한국을 점령하고 있다가 미군이 원자폭탄 2개를 투하하는 바람에 항복했잖아요. 그런데 한반도에 있던 일본군하고 만주에 있던 이 일본군들이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메가더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일본군을 쫓아내잖아요. 이때 쫓아낼 때 모든 기업은 놓고 간다. 그래서 그때 일본 기업을 놓고 간 게 몇 개냐면 3,551개 기업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한전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두산이라든지 이게 다 거기에 뿌리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그 일본의 사장들이 갈 때는 1,000엔 이상을 못 갖고 가게 하고 장군들은 500엔을 이상 못 갖고 나가게 하고 사병은 250엔을 못 갖고 나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있는 돈 다 뺏어서 우리나라 경제 일으키는데 보태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중국 놈들은
그 우리나라에 다 뺏어갔어요. 먹는 것까지 싹 뺏어갔어요. 그게 이제 청나라잖아요. 청나라. 이게 청나라 청일전쟁 아시죠?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싸워서 한반도에서 싸웠는데 일본이 이겨가지고 그때 이등방문하고 이제 이홍장이라는 중국의 사람하고 이제 협약을 했는데 그때 뭐냐면 한반도는 이제 한 자주 독립국가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 청나라 중국으로부터 통일되는 데는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일본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을 거 다 뺏어가지고 우리는 먹을 게 없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 그들이 버리고 간 걸 먹어야지. 그들이 안 먹는 것만 우리가 골라 먹은 게 뭐냐면 예, 뭐 내장탕, 순대, 선짓국, 꼬리곰탕, 이런 것들 안 먹는 거예요. 선짓국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창의력이 대단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짜게 해가지고 식구간으로도 물만 더 부으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는 뭘 했냐면 먹다 먹을 게 없으니까 쓰레기를 먹었어요. 쓰레기를 먹기는 뭐하니까 시래기국이라고 무청 말린 거 이거 먹는데 거기 단백질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말려서 죽이려고 준 게 뭐냐면 메밀이에요. 메밀. 그러니까 메밀은 독성 있어 메밀차를 먹으면 살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그 메밀을 먹는데 메밀국수도 해먹고 메밀 빈대떡도 해먹고 한국 사람들이 그걸 갖고 먹는데 안 죽는 거예요. 중국 메밀이 안만 주고. 왜 그런가 봤더니 한국 사람들이 그 메밀의 독성을 없애는 게 뭐냐면 무청이에요. 그 무즙을 거기다 넣잖아요 우리가. 그게 뭐냐면 독성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무슨 독을 마셔도 해내요. 이게 한국 사람은 그만큼 창의성이 뛰어나요. 창의성이. 그러니까 예, 감사해야죠. 예. 우리나라가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그 1895년 4월 17일 날 우리가 이제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은 거예요. 그걸 기념해서 2년도 1897년도에 서재필이가 세운 문이 독립문이에요. 독립문. 아시겠어요? 이게 일본으로부터 해방받아 세운 게 아니에요. 근데 3.1절 날 문재인이가 거기 가서 대한독립 만세로 이런 멍청한들이다. 중국으로부터 해방받은 걸 기념한 게 독립문이거든요. 그때 환양료 아시죠? 환양료. 환양료를 돌려보내는데 일본은 그래도 우리나라한테 뭘 놓고 공장이라도 놓고 나갔어요. 근데 중국은 하나 놓고 간 게 없어. 그런데 친중국몽을 꿈꾸고 있는 저놈들이 나쁜 놈들이죠. 자, 그래가지고 농지개혁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니까 92.4%가 서민들이 땅을 가지게 돼요. 농부들이.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근데 역사 이래고요. 농지개혁을 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개혁하다 다 실패했고요. 아예 못했고요. 농지개혁을 해서 모든 사람이 잘 산 나라가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감사하지요. 그 다음에 자유시장 경제, 교육혁명. 하도 한국 사람들이 그 글을 모르니까 교육을 했는데 맨 밑에 보세요. 정부 예산의 10%를 가지고 의무교육을 한 거야.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는 국민학교라고 했어요. 국민학교. 그래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학교가 없으니까 바깥에서 공부시켰어요. 바깥에서. 그 정도로 했는데 그때에 우리나라가 양반들은 한문만 그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승만이가 뭘 했냐면 선교사들하고 성경책을 한글로 번역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한글이 성경책이다 보니까 뭐냐면 거룩한 글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읽고 교회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보면서 한글을 깨우치기 시작하는데 1948년도에 우리나라 문맹률이 88%였는데 1959년 11년 만에 문맹률이 4%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00명이면 88명이 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11년이 지난 뒤에는 4명 이하로 준 거예요. 지금은요 한글을 1% 미만이에요. 100명이면 1명 미만이
글을 모르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글이 뭐냐? 한글. 여러분 중국 애들은 곧 망하는 이유가 글 모르는 애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중국은 그림 글자거든. 그러니까 핸드폰에 카톡을 보내야 되는데 그림 글자라 글을 못 보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영어로 바꿔서 글을 보내요. 그러니까 중국 글을 잃어버려요. 이런 멍청한 놈들 한글을 배우면 금방 중국어예요. 왜 그러냐면 한글에서 받침을 빼면 중국어예요. 일 그래 일. 중국어로는 그게 이렇게 되는 거야. 칠 배우면 치 이렇게 되는 거야. 물론 몇 가지는 그게 아니겠어. 받침 빼면 중국어요. 한글을 알면 이 멍청한 놈들. 대한민국은 이게 소리 글자라요. 가가 격격 고고 웬만하면 다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글이 한글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제2의 글을 한글을 가르치고 유엔에서 글 모르는 나라에다 한글을 보급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글을 가진 여러분들 감사해야죠. 이걸 세종대왕이 만들었는데 그거를 보급하지 못했는데 그걸 이승만 대통령이 보급하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나라가 잘 되려면 백성이 깨우쳐야 하고 백성을 깨우치는 뭘 시켜야 된다?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 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각성해야 독립민주공화국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편에 보면은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이었다 그랬죠? 잘 보세요. 얘가 문재인이는 민주주의라고 얘기해서 자유를 없애버렸거든.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뭐라고 그래요? 자유라는 말로.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하고 민주주의의 차이가 뭐예요? 자유가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 아니 여러분 저기 북한도 인민민주주의잖아. 그렇죠? 그럼 민주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가 무슨 차이가 있냐? 자유 차이. 내가 설명을 할게. 여러분들 입으로 보니까 방언하는 거야. 자유민주주의란 개인의 생명, 개인의 재산, 개인의 자유를 존중히 여기는 통치 방법이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개개인의 재산이나 생명이나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거. 이게 성경이야.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거. 이게 자유민주주의. 그럼 민주주의는 뭐냐 하면 다수결에 의해서 똑같이 결정을 해. 결정을 하고 나는데 다수결로 결정이 되면 소수가 개인이 희생을 하는 거야. 만약에 여기서 결정인데 개인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반동새끼야. 반동군자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다 없으니까 개인이 인정을 받지 못해. 그러니까 북한 같은 나라는 인민이 딱 결정을 해서 누굴 세우냐면 왕조와 같은 제3세습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게 세습 정치잖아요. 근데 그들을 세웠는데 그들의 말을 어기면 뭐예요? 반동.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개인의 재산, 개인의 생명,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민민주주의가 이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전체주의와 공산주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문재인이가 없애버렸어요. 자유를 빼버리고 민주주의니까 우리는 쏘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맞아? 민주주의가 맞아? 그런데 어저께 이제 제가 윤석열 아버지 저기 문상을 가자고 정광훈 목사 그래서 아니 꼭 내가 가야 되는데 와 같이 가야 돼 이거 갔다 난 들어가야 돼 뭐 앞에까지만 가면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 지하 2층인데 그 앞에까지는 들어갔는데 문상은 정광훈 목사만 들어가니까 장경록 목사 센스가 빠르더라고. 그냥 달라붙었더라고.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냥 붙어서 가더라고.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 그런데 거기에서 그 느끼는 게 우리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와 개인의 생명, 재산, 자유를 존중히 여겨요. 그러니까 지금 어저께 이제 거기를 가는데 깜짝 놀란 게 김대중이가 부활했더라고.
현수막이 붙여 있어. 현수막인데 김대중한테 뭐라고 쓰냐면 민주주의라고. 민주주의. 자유자가 없고 뭐라고 썼죠? 민주주의 통일이라고 했어요. 민주주의 통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민주주의 통일을 하자. 그거 무슨 얘기냐면 북한하고 예, 인민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란 거는 그 김정은 중심으로 적화시키자 이 얘기예요. 기가 막히죠. 지금 이런 것들 지금 어디도 그게 붙어있냐면 그 중학교 앞에 이렇게 게시판이 붙였는데 한 인공기호고 태극기호가 붙어서 그 학생들 앞에서 그걸 써붙여놨더라고요. 우리 남북이 뭐 통일, 저들이 평화라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억하십시오. 평화는요 강력한 군사력이 있는 곳에만 평화가 있는 거예요. 워낙 힘이 센 사람은 싸워 안 싸워? 달라붙지 않죠. 만만하면 달라. 근데 우리는 무장해제해가지고 평화 한다 보면 우리 골탕 먹는 게 바로 저기 이재명이 문재인. 여기 우리가 더 이상 쏘가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모이는 거예요. 그 밑에 보세요. 자유민주주의 지키는데 그동안에 전부 다 공산과 시뻘겋죠. 우리나라 대한민국만 코딱지보다도 적은 그렇죠. 보는 거예요. 코딱지보다 적은 이 나라가 지도자 하나 잘 만난 거예요. 이승만이가 자유민주주의 우리는. 그래서 인민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렇게 OECD국의 10개 강국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요. 우리나라 굉장히 잘 살죠. 우리나라가 내가 보기에는 세계를 돌아도 내가 어찌 보면 미국보다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돌아다니보면 우리 한국은요 지하경제가 튼튼해요. 지하경제가 뭐냐면 숨겨둔 돈이 많다는 거예요. 미국은 그거 없거든요. 우리 돈 없었는데 할머니 속 빠지셔서 그렇잖아요. 뭐 죽겠어 그럼 엄마 거기서 갖고 나와. 그부간에도 말이야 없어 그럼 다 꼽쳐놨어. 이게 뭐냐 이게 지하경제. 이게 지하경제라 급할 때는 돈이 나와. 야 여러분 대한민국이 굉장한 거는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가 일본 때문에 막 부채 상환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부채 상환 운동이 일어났는데 일본이 하도 부채 때문에 괴롭히니까 부채를 갚자 그리고 시민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우리 같이 시민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때에 우리나라에 돈 있는 사람만 내놓은 게 아니고 창녀, 그 다음에 깡패, 도둑놈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부채 상환을 하는데 도둑질해서 갔다니. 이야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는 하자 그러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대단한 민족. 대단하다는 게 뭐예요? 대가리가 단단하다. 다음에 넘겨서 보시죠.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민족 희망이 한미 상위 보역이 있다고 보고 남한이 아시아 민주주의 전 시장이 되도록 경제원조 10억 달러 제공을 요구했고 결국 재건 지금과 군사력 증강 무기 현재를 확보했다. 우리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지금 만들고 나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밑에 읽어보실게요.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우리의 후손들이 앞으로 수대에 걸쳐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각가지 혜택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이게요 한미 방위상 이 조약을 맺은 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데 언제까지냐 했을 때 첫째가 무기한. 무기한으로 이게 협정이 맺어진 거예요. 무기한으로 미국이 군사력을 한국에 돕는다. 네.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상호 협약을 한다. 무슨 얘기냐? 미국이 어려우면 한국이 돕고 한국이 어려우면 미국이 돕는다. 우리가 미국을 도울 일이 있을까? 그 도울 일이 있었지. 언제 있었냐면은 월남전. 그것도 월급 받아가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협약을 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미국에서 이렇게 합니다. 미국이 한국의 굴욕조약. 이건 정말 굴욕조약. 그리고 뭐라고 얘기냐면 한반도의 위기가 올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미국의 군사력을 요청할 때는 항공모함, 그 다음에 잠수함, 그 다음에 비행기 할 것 없이 모든 군사력이 한국에 와야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잠수함부터 항공모함, 군사력, 비행기까지 다 뜨는데 한 번 뜨는데 얼마 들어가냐면 7조가 들어갔대요. 7조. 우리나라 돈은 7조. 7조가 들어갔는데 몇 번 떴느냐? 4번 떴는데 이게 한 번 뜨면 어떤 나라고 초토화가 된다. 그 정도 어마어마한 군사력이 한국 부산에 내보는 건데 지금도 미국을 마음대로 우리가 위급하다 그러면 군사력 좀 그러면 와야 돼. 이게 조약이야. 이게 조약. 이게 내가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어떻게 했냐면 10년마다 재계약을 한다. 우리는 무기한인데. 그리고 일본은 절대로 이렇게 우리가 군사를 우리가 총도 쏘고 막 하잖아요. 대포도 쏘고 비행기도 뜨고 그러잖아요. 일본은 못해요. 왜냐면 너희가 그 하와이를 침범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너희는 탄핵이나 뭐 이런 건 날릴 수 있어도 손을 못 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상업적인 조약이에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너무 자기네들이 억울하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한국처럼 조약을 맺어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잖아요. 영어로 답을 했어요. 노. 이렇게 한국은 잘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기 넘겨서 보시면 밑에 1번을 볼게요. 시작. 헌법적 질서와 애국적 가치관을 부정하는. 그래서 이게 우리 헌법기관이라든지 이게 뭐냐면 검수 안 받고 그래서 한국의 헌법을 무너뜨려 버려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을 얘들이 이제 뜯어 고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지웠더라고. 그래서 부모를 고발할 수 있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 지워놓고 뭐냐면 조례법으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조례법. 그래서 조례법으로 법을 만든 게 몇 종류냐면요. 4만. 그래서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를 반드시 여당에서 200석 이상을 가져와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완전히 모든 체제가 공산화 체제로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이거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니까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마을 이거 우리가 하부 조직, 쟤들이 하부 조직까지 조직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베네수엘라하고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부자들이 전부 다 해외로 빠져나가고 여기 못 살겠다 그러고 모두 비풀이 돼가지고 바다로 막 나가고. 근데 내가 강남에도 가보니까 만약 이번에 정권 안 바꿔서 해외로 나가려고 했던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위태한데 지금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이지 위태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이야, 8.15 때 대통령 영설하는 거 보세요. 우리나라가 현실이 이렇다는 걸 그대로 드러냈잖아요. 우리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전부 다 안 믿었거든요. 근데 대통령 이래보니까 완전히 대한민국이 시뻘건 거예요. 시뻘건. 간첩들이 설치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뭉쳐야 돼요. 싸워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헌법을 막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은 이 국회의원을 우리가 반드시 200석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강동구 갑과 을 국회의원 둘 뽑아요? 네. 반드시 우리가 가져요. 반드시. 만약 그때 못 갖고 온다면 우리는 전부 다 접시물에 코 담그고 죽어야 돼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달라고. 이해가 되세요? 두 번째 가서 대한민국은 미 제국주의 조정을 받는 정통성 없는 정부.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통성 없는 정부요? 1948년 12월 12일에 정식으로 유엔에서 대한민국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받아서 전쟁 때 유엔군이 한국에 파병을 했죠. 이때 재밌는 얘기 있어요. 우리나라가 유엔에 인정받기 위해서 프랑스 파리에서 이게 열렸는데 우리나라 대표 누가 하냐면 장면, 모윤수, 김알람, 그 다음에 정일령, 그 다음에 장기영, 장씨도 있었어요. 장기영, 그 다음에 조병욱 이런 분들이 들어갔는데 그냥 상정만 하면 그 당시에 미국이 러시아에다가 대한민국을 신타 통치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들이 관리하게. 이승만 이걸 반대했던 거죠. 그러니까 비신스키가 러시아의 대표야. 소련 대표가 와가지고 계속 이 상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필러버스터 계속 연설을 한 거예요. 연설을 계속했는데 사람들이 지치니까 나가고 그럴 거 아니야. 이제 마지막 날 하루 남았어. 하루 남았는데 이 장면이 캐톨릭 신자거든요.
밤새도록 모인수 용기하고 둘이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상경이 됐는데 또 비신새끼가 올라왔어요. 이 비신새끼를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신새끼. 근데 한 15분쯤 지났는데 갑자기 눈이 뒤집히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소리치고 뛰어내려갔어요. 그때 대한민국을 상정해서 찬성 48, 반대 6, 기권 1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왜 비신스키 보고 뛰어내려가냐 그랬더니 갑자기 치통이 심하게와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성대 결절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도우신 거예요? 이렇게 박수 한번.